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풀리지 않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이것이 사랑일 거야라고 되뇌곤 합니다.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감정의 실체, 트라우마 결속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사랑이 아님을 깨닫고 나 자신을 위한 건강한 길을 찾아 나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트라우마 결속이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용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학대적인 관계, 즉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강렬한 유대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끝나지 않는 순환열차와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 즉 아주 행복한 순간과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러한 극심한 감정의 변화는 우리 내면에 매우 불안정하고 병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관계의 신호, 트라우마 결속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좋은 순간들, 상대방이 보여주는 다정한 모습, 애정 어린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렬해서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언제나 이 순간처럼만 같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품게 되죠. 바로 그 찰나의 행복이 우리를 고통스러운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그 순간을 붙잡고 싶어서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트라우마 결속 관계에서 그 행복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심리학에서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박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에게 세상 가장 따뜻한 사랑과 다정함을 보여주다가도 어느 순간 돌변하여 180도 다른 차갑고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지는 보상, 즉 따뜻함은 그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 있고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보상을 다시 얻기 위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더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할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함께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아까워서라도 관계를 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꼼짝없이 갇힌 듯한 느낌과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죠. 이는 상대방에 대한 의무감, 죄책감, 혹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입니다.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기분과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거울을 보며 나는 누구지? 내가 뭘 좋아했더라?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관계와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두려움에 기반한 애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신뢰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다면 트라우마 결속은 두려움을 그 뿌리로 합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상대방의 분노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공포가 관계를 유지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와 대척점에 있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깊은 신뢰,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지어집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가면을 쓰거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항구와도 같습니다. 서로의 안녕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기뻐해 줍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솔직한 소통이 관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 안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자율성이 존중됩니다. 우리는 우리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필요와 욕구, 소망을 우선시하며 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깊은 정이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쌓아가며 만들어지는 끈끈하고 따뜻한 유대감, 서로를 안쓰럽게 여기고 보듬어주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트라우마 결속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몇 가지 신호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상대방의 건강하지 못한 행동 패턴에 대해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며 상대방의 행동을 감싸줍니다. 누군가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는 것과 그로 인한 부정적이고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변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회피하고 악순환을 지속시킬 뿐입니다. 둘째, 관계를 떠나는 것을 생각만 해도 극심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셋째, 상대방과의 좋았던 순간들만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 외의 모든 독성적이고 불건강한 패턴들은 애써 무시하거나 축소합니다. 넷째,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당신 자신의 필요와 욕구, 소망을 지속적으로 억누르고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그 말을 꺼냈을 때 상대방이 폭발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나를 비난할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섯째, 이 관계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신체적으로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떠날 수 없다고 느끼는 갇힌 느낌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고통의 순환을 끊어낼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몇 가지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순환 속에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조종적인 전술들, 예를 들어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벌을 주는 행동 등을 정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이것은 가스라이팅이다, 이것은 정서적 학대다라고 그 패턴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관계를 시작하면서 연락이 뜸해졌던 친구나 가족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당신의 세상이 오직 그 한 사람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는 친구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랑을 담아 따끔하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고립은 트라우마 결속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과의 연결을 회복하세요. 세 번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 설정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심리 상담사나 멘토 혹은 이 분야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당신에게 맞는 건강한 경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치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는 오직 스스로 원할 때 시작됩니다. 이제 상대방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그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 쏟을 때입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질문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바로 지금이 당신 자신을 위해 노력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결속, 건강한 관계, 자존감 등에 관한 책을 읽고 관련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책의 한 구절, 팟캐스트의 한 문장이 그 누구도 당신에게 해주지 못했던 깊은 깨달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상대방을 이해하고 변호하고 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좋은 것을 입력할 시간입니다. 지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찾아가는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은 이 굴레를 끊고 나올 힘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받고 또 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처럼 아파하고 있을지 모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진정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풀리지 않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이것이 사랑일 거야라고 되뇌곤 합니다.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감정의 실체, 트라우마 결속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사랑이 아님을 깨닫고 나 자신을 위한 건강한 길을 찾아 나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트라우마 결속이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용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학대적인 관계, 즉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강렬한 유대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끝나지 않는 순환열차와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 즉 아주 행복한 순간과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러한 극심한 감정의 변화는 우리 내면에 매우 불안정하고 병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관계의 신호, 트라우마 결속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좋은 순간들, 상대방이 보여주는 다정한 모습, 애정 어린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렬해서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언제나 이 순간처럼만 같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품게 되죠. 바로 그 찰나의 행복이 우리를 고통스러운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그 순간을 붙잡고 싶어서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트라우마 결속 관계에서 그 행복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심리학에서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박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에게 세상 가장 따뜻한 사랑과 다정함을 보여주다가도 어느 순간 돌변하여 180도 다른 차갑고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지는 보상, 즉 따뜻함은 그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 있고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보상을 다시 얻기 위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더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할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함께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아까워서라도 관계를 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꼼짝없이 갇힌 듯한 느낌과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죠. 이는 상대방에 대한 의무감, 죄책감, 혹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입니다.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기분과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거울을 보며 나는 누구지? 내가 뭘 좋아했더라?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관계와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두려움에 기반한 애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신뢰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다면 트라우마 결속은 두려움을 그 뿌리로 합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상대방의 분노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공포가 관계를 유지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와 대척점에 있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깊은 신뢰,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지어집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가면을 쓰거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항구와도 같습니다. 서로의 안녕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기뻐해 줍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솔직한 소통이 관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 안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자율성이 존중됩니다. 우리는 우리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필요와 욕구, 소망을 우선시하며 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깊은 정이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쌓아가며 만들어지는 끈끈하고 따뜻한 유대감, 서로를 안쓰럽게 여기고 보듬어주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트라우마 결속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몇 가지 신호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상대방의 건강하지 못한 행동 패턴에 대해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며 상대방의 행동을 감싸줍니다. 누군가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는 것과 그로 인한 부정적이고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변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회피하고 악순환을 지속시킬 뿐입니다. 둘째, 관계를 떠나는 것을 생각만 해도 극심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셋째, 상대방과의 좋았던 순간들만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 외의 모든 독성적이고 불건강한 패턴들은 애써 무시하거나 축소합니다. 넷째,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당신 자신의 필요와 욕구, 소망을 지속적으로 억누르고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그 말을 꺼냈을 때 상대방이 폭발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나를 비난할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섯째, 이 관계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신체적으로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떠날 수 없다고 느끼는 갇힌 느낌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고통의 순환을 끊어낼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몇 가지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순환 속에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조종적인 전술들, 예를 들어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벌을 주는 행동 등을 정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이것은 가스라이팅이라, 이것은 정서적 학대다라고 그 패턴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관계를 시작하면서 연락이 뜸해졌던 친구나 가족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당신의 세상이 오직 그 한 사람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는 친구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랑을 담아 따끔하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고립은 트라우마 결속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과의 연결을 회복하세요. 세 번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 설정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심리 상담사나 멘토 혹은 이 분야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당신에게 맞는 건강한 경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치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는 오직 스스로 원할 때 시작됩니다. 이제 상대방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그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 쏟을 때입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질문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바로 지금이 당신 자신을 위해 노력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결속, 건강한 관계, 자존감 등에 관한 책을 읽고 관련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책의 한 구절, 팟캐스트의 한 문장이 그 누구도 당신에게 해주지 못했던 깊은 깨달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상대방을 이해하고 변호하고 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좋은 것을 입력할 시간입니다. 지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찾아가는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은 이 굴레를 끊고 나올 힘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받고 또 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처럼 아파하고 있을지 모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진정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풀리지 않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이것이 사랑일 거야라고 되뇌곤 합니다.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감정의 실체, 트라우마 결속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사랑이 아님을 깨닫고 나 자신을 위한 건강한 길을 찾아 나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트라우마 결속이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용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학대적인 관계,
즉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강렬한 유대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끝나지 않는 순환열차와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 즉 아주 행복한 순간과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러한 극심한 감정의 변화는 우리 내면에 매우 불안정하고 병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관계의 신호, 트라우마 결속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좋은 순간들, 상대방이 보여주는 다정한 모습, 애정 어린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렬해서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언제나 이 순간처럼만 같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품게 되죠. 바로 그 찰나의 행복이 우리를 고통스러운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그 순간을 붙잡고 싶어서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트라우마 결속 관계에서 그 행복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심리학에서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박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에게 세상 가장 따뜻한 사랑과 다정함을 보여주다가도 어느 순간 돌변하여 180도 다른 차갑고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지는 보상, 즉 따뜻함은 그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 있고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보상을 다시 얻기 위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더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할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함께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아까워서라도 관계를 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꼼짝없이 갇힌 듯한 느낌과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죠. 이는 상대방에 대한 의무감, 죄책감, 혹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입니다.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기분과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거울을 보며 나는 누구지? 내가 뭘 좋아했더라?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관계와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두려움에 기반한 애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신뢰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다면 트라우마 결속은 두려움을 그 뿌리로 합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상대방의 분노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공포가 관계를 유지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와 대척점에 있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깊은 신뢰,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지어집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가면을 쓰거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항구와도 같습니다. 서로의 안녕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기뻐해 줍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솔직한 소통이 관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 안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자율성이 존중됩니다. 우리는 우리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필요와 욕구, 소망을 우선시하며 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깊은 정이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쌓아가며 만들어지는 끈끈하고 따뜻한 유대감, 서로를 안쓰럽게 여기고 보듬어주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트라우마 결속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몇 가지 신호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상대방의 건강하지 못한 행동 패턴에 대해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며 상대방의 행동을 감싸줍니다. 누군가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는 것과 그로 인한 부정적이고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변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회피하고 악순환을 지속시킬 뿐입니다. 둘째, 관계를 떠나는 것을 생각만 해도 극심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셋째, 상대방과의 좋았던 순간들만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 외의 모든 독성적이고 불건강한 패턴들은 애써 무시하거나 축소합니다. 넷째,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당신 자신의 필요와 욕구, 소망을 지속적으로 억누르고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그 말을 꺼냈을 때 상대방이 폭발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나를 비난할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섯째, 이 관계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신체적으로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떠날 수 없다고 느끼는 갇힌 느낌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고통의 순환을 끊어낼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몇 가지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순환 속에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조종적인 전술들, 예를 들어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벌을 주는 행동 등을 정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이것은 가스라이팅이다, 이것은 정서적 학대다라고 그 패턴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관계를 시작하면서 연락이 뜸해졌던 친구나 가족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당신의 세상이 오직 그 한 사람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는 친구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랑을 담아 따끔하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고립은 트라우마 결속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과의 연결을 회복하세요. 세 번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 설정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심리 상담사나 멘토 혹은 이 분야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당신에게 맞는 건강한 경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치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는 오직 스스로 원할 때 시작됩니다. 이제 상대방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그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 쏟을 때입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질문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바로 지금이 당신 자신을 위해 노력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결속, 건강한 관계, 자존감 등에 관한 책을 읽고 관련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책의 한 구절, 팟캐스트의 한 문장이 그 누구도 당신에게 해주지 못했던 깊은 깨달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상대방을 이해하고 변호하고 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좋은 것을 입력할 시간입니다. 지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찾아가는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은 이 굴레를 끊고 나올 힘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받고 또 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처럼 아파하고 있을지 모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진정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풀리지 않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이것이 사랑일 거야라고 되뇌곤 합니다.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감정의 실체, 트라우마 결속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사랑이 아님을 깨닫고 나 자신을 위한 건강한 길을 찾아 나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트라우마 결속이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용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학대적인 관계, 즉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강렬한 유대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끝나지 않는 순환열차와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 즉 아주 행복한 순간과 극심한 고통의 순간 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러한 극심한 감정의 변화는 우리 내면에 매우 불안정하고 병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관계의 신호, 트라우마 결속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좋은 순간들, 상대방이 보여주는 다정한 모습, 애정 어린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렬해서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언제나 이 순간처럼만 같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품게 되죠. 바로 그 찰나의 행복이 우리를 고통스러운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그 순간을 붙잡고 싶어서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트라우마 결속 관계에서 그 행복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심리학에서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박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에게 세상 가장 따뜻한 사랑과 다정함을 보여주다가도 어느 순간 돌변하여 180도 다른 차갑고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지는 보상, 즉 따뜻함은 그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 있고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보상을 다시 얻기 위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더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할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함께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아까워서라도 관계를 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꼼짝없이 갇힌 듯한 느낌과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죠. 이는 상대방에 대한 의무감, 죄책감, 혹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입니다.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기분과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거울을 보며 나는 누구지? 내가 뭘 좋아했더라?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관계와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두려움에 기반한 애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신뢰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다면 트라우마 결속은 두려움을 그 뿌리로 합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상대방의 분노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공포가 관계를 유지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와 대척점에 있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깊은 신뢰,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지어집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가면을 쓰거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항구와도 같습니다. 서로의 안녕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기뻐해 줍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솔직한 소통이 관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 안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자율성이 존중됩니다. 우리는 우리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필요와 욕구, 소망을 우선시하며 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깊은 정이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쌓아가며 만들어지는 끈끈하고 따뜻한 유대감, 서로를 안쓰럽게 여기고 보듬어주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트라우마 결속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몇 가지 신호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상대방의 건강하지 못한 행동 패턴에 대해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며 상대방의 행동을 감싸줍니다. 누군가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는 것과 그로 인한 부정적이고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변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회피하고 악순환을 지속시킬 뿐입니다. 둘째, 관계를 떠나는 것을 생각만 해도 극심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셋째, 상대방과의 좋았던 순간들만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 외의 모든 독성적이고 불건강한 패턴들은 애써 무시하거나 축소합니다. 넷째,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당신 자신의 필요와 욕구, 소망을 지속적으로 억누르고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그 말을 꺼냈을 때 상대방이 폭발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나를 비난할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섯째, 이 관계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신체적으로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떠날 수 없다고 느끼는 갇힌 느낌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고통의 순환을 끊어낼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몇 가지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순환 속에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조종적인 전술들, 예를 들어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벌을 주는 행동 등을 정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이것은 가스라이팅이다, 이것은 정서적 학대다라고 그 패턴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관계를 시작하면서 연락이 뜸해졌던 친구나 가족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당신의 세상이 오직 그 한 사람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는 친구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랑을 담아 따끔하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고립은 트라우마 결속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과의 연결을 회복하세요. 세 번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 설정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심리 상담사나 멘토 혹은 이 분야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당신에게 맞는 건강한 경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치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는 오직 스스로 원할 때 시작됩니다. 이제 상대방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그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 쏟을 때입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질문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바로 지금이 당신 자신을 위해 노력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결속, 건강한 관계, 자존감 등에 관한 책을 읽고 관련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책의 한 구절, 팟캐스트의 한 문장이 그 누구도 당신에게 해주지 못했던 깊은 깨달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상대방을 이해하고 변호하고 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좋은 것을 입력할 시간입니다. 지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찾아가는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은 이 굴레를 끊고 나올 힘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받고 또 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처럼 아파하고 있을지 모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진정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풀리지 않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이것이 사랑일 거야라고 되뇌곤 합니다.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감정의 실체, 트라우마 결속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사랑이 아님을 깨닫고 나 자신을 위한 건강한 길을 찾아 나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트라우마 결속이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용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학대적인 관계, 즉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강렬한 유대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끝나지 않는 순환열차와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 즉 아주 행복한 순간과 극심한 고통의 순간 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러한 극심한 감정의 변화는 우리 내면에 매우 불안정하고 병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관계의 신호, 트라우마 결속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좋은 순간들, 상대방이 보여주는 다정한 모습, 애정 어린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렬해서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언제나 이 순간처럼만 같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품게 되죠. 바로 그 찰나의 행복이 우리를 고통스러운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그 순간을 붙잡고 싶어서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트라우마 결속 관계에서 그 행복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심리학에서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박과도 같습니다.